네, 2022년 1월 9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한 해발 1000m가 넘는 산을 하나 갔다 왔습니다. 산을 한번 타고 나면은 몸이 확 기운이 돌면서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조금 답답하실 때 웅크리고 계시지 말고 조금 험한 산을 한번 타시거나 조금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면 기운이 통해갖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오늘의 제목, 한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IMF 외환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 오늘의 제 주제입니다. 지난해 말 12월 31일부로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과 체결했던 한시적인 한미 통화 스와프를 종료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답니다. 역대 최고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한 5천억 가까이 된 4천억이 넘습니다. 달러가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긴급히 달러를 빌려오는 통화 스와프를 종료해도 우리 금융시장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 때문이랍니다. 그런 판단이라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라고 번역하는데 좀 어렵죠, 말이. 테이퍼링.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본격화하면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많은 외국인 달러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 주식을 샀는데 한국 주식을 팝니다. 삼성전자도 팔고 뭐도 팔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빠져나가죠. 돈으로 받아갖고. 그러면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통화 스와프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 테이퍼링이 굉장히 어려운 한 용어인데, 테이퍼링이 뭔가 하면요, 왜 처음은 이렇게 큰데 갈수록 가늘어지는 거 있죠. 이게 영어로 테이퍼입니다. 테이퍼. 테이퍼링 그러면 점점 끝이 가늘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던 거를 점점 줄이는 거죠. 그러면 자꾸 쪼여드는 거죠. 네, 그런 걸 테이퍼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화 스와프는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마통 하시는 분 맞죠? 마이너스 통장. 저도 제 봉급 나오는 은행에다가 몇 천만 원 마통 걸어놓고 있습니다. 항상 마이너스를 긁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갖고 빌리고 하지 않습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것처럼 우리가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은 미국이 약속해준 범위 내에서는 급하게 미국 달러를 막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물론 이자는 내야 됩니다. 미국이 정한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서 달러가 부족한 건 막을 수 있죠. 그걸 유지해 왔는데, 이게 2020년 3월부터 600억 달러 구매였습니다. 600억 달러. 왜냐하면 2020년이 뭔가 하면 그해 1월 달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세계 경제가 출렁할 때잖아요. 매우 불안해갖고 세계 경제가 위험해지면 달러 부족이 일어난다 그래서 미국과 이걸 맺었습니다. 한시적으로 맺었던 거를 연장. 지금까지 3번 연장했는데 이번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끝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는 층은 그 통화 스와프 한미 간에 맺은 이후 금융 경제 상황이 위기에 젖어들지 않았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통화 스와프로 미국에서 가져왔던 돈도 달러도 다 갚았다. 작년 7월에 다 갚았다. 현재는 미국 달러를 가져올 돈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달러는 4,639억 달러입니다. 4,600. 5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되네요. 역대 최고랍니다. 이렇게 달러가 많은데도 미국이 테이퍼링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본격화하면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달러가 다 빠져나가서, 한국에 달러가 많은 건 뭐예요? 달러를 한국 시장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SK 이런 데 투자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달러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다 팔고 돈을 가져가면 달러로 가져가니까 이 많은 5천억 달러가 갑자기 줄 수 있다. 우리는 취약한 시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주목되는 거는 이런 의견들입니다. 성태훈 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 현재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급하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대신증권에 있는 이단 연구원은 신흥국가, 저개발국가에서 갑자기 빚을 못 갚겠다. 옛날에 그 IMF처럼 디폴트가 나오게 되면 한국도 위기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 학회회장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미 통합 스와프를 중단하면 그다음에 외화 유동성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외환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 자꾸 이제 투자했던 걸 돈을 잡아 당기면은 이 조그만 나라들, 경제 작은 나라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합니다. 텐트럼이 울분, 격정, 화가 나다 이런 거거든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자꾸 해서 미국이 자꾸 달러를 풀면 전 세계는 좋아요. 달러를 많이 걷어들이면 조그만 나라, 경제 작은 나라는 힘들어지는데 이게 테이퍼링 텐트럼, 한국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은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왜 인상하느냐?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에서 이자가 좋아지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이자가 싸니까 미국에서 은행 돈을 빌려서 한국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이자가 한국보다 더 좋습니다. 그럼 여기 돈을 빼내가죠, 거꾸로. 에다가 지금 미국 기업들이 잘 나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2019년 말 2020년부터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그 팬데믹이라고 그랬죠. 그 충격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확 추락했어요. 굉장히 나빠졌어요. 근데 각 나라가 다 견뎠습니다. 왜? 돈을 막 풀었거든. 우리도 뭐 재난지원금에서 막 나눠줬잖아요. 또 우리도 IMF 경험이 있어서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팬데믹이 돌았을 때 미국의 저 같은 월급쟁이들이 상당수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자기 연금도 있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퇴직하니까 이게 강제로 해직됐으면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좋습니다. 어떻게든 취직하려고 할 텐데 취직을 안 해요. 그냥 연금 받고 놀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은 또 미국도 요즘 대학이 인기가 없어서 많은 졸업자가 옛날만큼 많지 않으니까 구인난입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좋은 사람 뽑으려고 임금을 올려요. 임금을 올립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돈 받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좋은 거 사고 이렇게 하면서 물가가 오릅니다. 미국은 물가가 오르니까 그거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이러다 보니까는 금리를 좀 빨리 올리겠다는 겁니다. 연준이. 지금 작년 말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나온 것도 보게 되면 더 빨리 더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미국이 이제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리면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죠. 그럼 시중에 돈이 적어지겠죠. 그게 이제 테이퍼링이 되는 거죠. 점점 강화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 같은 시장에 나와 있던 한국 시장에 투자했던 미국 달러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IMF 경험이 있고 또 그런저런 관리를 해서 버틸 거로 보이는데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있었죠. 우리가 한국이 IMF 외환위기 빠진 것도 태국에서 먼저 붕괴가 되면서 우리가 태국에 투자했던 돈이 많은데 못 견디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근데 일본은 견뎌냈죠. 일본은 우리한테 많이 빌려줬는데 견뎌냈죠. 우리는 못 견딘 거죠. 문제는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굉장히 다투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1대1로를 한다면서 뭐 스리랑카 한반토다항 투자하고 뭐 어디 파키스탄 투자하고 해서 많은 자리에 돈이 많았어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잖아요. 제조업을 많이 해갖고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갖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달러를 미국에 걷어들이면 그러면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도 취약하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중국에 빌린 돈은 못 갚거든요. 그럼 중국 경제가 어려워서 휘청하게 되면 중국과 거래하던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하는데 우리도 돈을 못 받거나 되면 휘청하게 되죠. 이게 중국발 외환위기, 중국발 IMF 사태입니다. 뭐 스리랑카나 태국 정도가 넘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가 끄떡없겠지만 중국이 무너지면. 근데 미국은 중국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또 무역 제재도 가할 거고 스트레스를 가할 겁니다. 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 친중 노선, 숭중 노선, 종중 노선을 추구해온 북한과 어떻게 남북 협상 해보려고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때문에 저처럼 저는 뭐 경제는 잘 모르지만은 안보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과의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중국 포위
망인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자. 또 세계적인 정보망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참여해서 식스 아이즈가 되든 세븐 아이즈가 되든 이런 거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군 측에서는 우리나라 작게 5027, 5025, 26 등이 한반도 사태만 규정한 건데 지금 미국 측은 중국 사태에도 대비해서 한미연합군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작전 계획을 새로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그럴 수 없다 그러는데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이게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은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발전해 왔던 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세상 변화와 앞서갔던 거거든요. 또 우리가 정보혁명도 앞서갔던 산업혁명은 뒤졌지만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핵이라고 하는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중국부터 무너뜨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죽으라고 안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경제정책을 피는데 미국 내부 사정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미동맹이 좋으면 좋은데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또 한미통화수합도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동남아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중국이 1대1로 했던 중국이 어허허 하면서 우리도 턱 걸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참고로요. 지금 한국 대기업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지금 한국 대기업들은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 중소 이런 분들은 아예 팬데믹 때문에 영업도 못 하시는데 아마 외환위기가 오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문재인 정권은 어려운 사람 잘 살기 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런 희한한 소리 했지만 결론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도 잔뜩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통화스와프 종료한 게 좀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